참 지금 구조조정으로 빚뜸이 올라있는 대우조선 7조 원을 받고도 언적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다시 또 12조가 조선 살린다고 투입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조선 살리는 게 아니라 조선에 돈 대인 은행들 살리는 거겠죠. 이 조선이 돈 넣는다고 살아날지 모르겠는데요. 조선업이 살아나려면 우리가 다시 헝그리 정신으로 돌아가서 또 청교도적 도덕주의로 돌아가서 정말로 노동자들은 열심히 일하고 경영진은 정말로 수주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회사의 상황을 보면 그렇게 되기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노동자부터 한마디로 위에까지 깡그리 다 도둑놈들이 많았습니다. 어제 제가 차장 하나가 180억을 해먹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거 뭐 짜서 해먹었는가 싶었는데 뭐 나오는 거 보니까 손목엔 2억 시계, 옆자리엔 내연녀, 페라리를 몰고 차가 뭐 아주 여러 대가 있는데 몇 달마다 차를 갖다가 바꿔서 타고 다녔다고 하는 겁니다. 집에 주차장에 캐딜락 SUV가 있고 이 보니까 타고 다니는 지금 차가 마세라티 콰트로 포르테 2억 원짜리를 샀답니다. 페라리, 제규, 아우디, 렌지로버 등을 리스해서 2-3개월마다 바꿨고 내년한테도 외제차를 사줬고 명품하고 차량 구입하는데 16억을 샀답니다. 시계가 2억짜리가 몇 개가 나왔대요. 건물 2채 사는데 60억, 명품차 빌리는데 16억, 유흥비로 카드 결제로 18억, 은신처에는 현금 수표가 5억, 해운대 굽어보는 고급 아파트에서 생활하고 시계 보관하는 가방도 명품이고 부동산 투자회사 설립하고 내녀한테는 명품과 옷가방을 사줬다고 합니다. 이 짓거리를 하는데도 나올 때요 명예퇴직금 1억을 받고 나왔답니다. 정말로 도둑놈한테 돈까지 줘서 내보내는 회사가 이게 정상적인 회사입니까? 그런데 오늘 조금 전에 기사가요 대우조선이 내부 비리에 무관용 원칙 적용하기로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소도 없는 외양간 문 닫으십시오. 자, 대우조선 해양의 그 경영비리 수사가 인터폴로 확대됐다는 겁니다. 제가 전에 이야기를 한번 했지 않습니까? 이창하씨 옛날에 TV 나와서 뭐 좋은 집 지어주는 거 이런 걸로 억수로 착한 사람처럼 했는데 자기 회사를 뭐 대우조선에 팔고 대우조선 그 해양 건설에 뭐 들어가서 핵심적인 간부로 있으면서 형하고 이렇게 남상태 사장이 간 사람 최측근을 역할을 하면서 비자금을 관리했는데 이시 형제가 한국과 캐나다, 그 형은 캐나다로 갔어요. 그런데 캐나다에서 아주 호화 생활을 한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도주를 했죠. 그래서 이 사람도 지금 수사 대상인데 제 이 이야기 10년 전에 들었습니다. 이런 짓거리 하고 다니고 있다고요. 근데 이제서 수사가 되는데 제대로 수사가 되겠습니까? 대우조선 노조요. 급한 구제금융 받고 나니까 파업 위협한다. 구조조정에 도입한 대우조선 노조가 회사 측의 자구 계획에 반발해서 조합은 85% 찬성으로 파업 결의안을 통과시켰다는 겁니다. 노조는 일방적인 구조조정 저지와 총고용 보장을 위한 거다 라면서 당장 파업에 돌입하지는 않겠다고 했지만은 이제 압박 카드를 하나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0월 일체의 쟁의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채권단에 약속을 했는데 그걸 깬 겁니다. 당시 4조 2천억에 달하는 구제금융이 아쉬울 때는 이런 약속을 해놓고 그 중에서 3조가 이제 돈이 집행이 되니까 받을 만큼 받아냈다고 보고 또 이 짓거리를 하는 겁니다. 대우조선의 자구안은 자회사 매각과 임금 20% 감축 등으로 앞으로 5조 3천억을 확보하겠다라는 내용인데요. 저는 이 자구안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뭐 너무 자구안이 인원 감축을 해서 자구안 그게 쉽겠습니까? 그리고 임금 감축해서 자구안 이 노조가 받아들이겠어요? 이 계획대로 진행해도 회사는 살아날까 말까라고 조선일보 사설은 썼는데 저는 못 살아난다고 봅니다. 썩은 정신을 가진 회사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위에부터 밑에까지가 다 뜯어먹고 해먹자는데 어떻게 이 회사가 살겠습니까? 주인 없는 회사가요 정부 공기업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산업은행이 정부의 공적 금융기관이고 산업은행의 자회사니까 공기업 자회사인데 공기업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도둑놈의 회사가 공기업으로 십수년간 방치되어 오면서 국민 세금을 가지고 마음껏 돈 찍어내듯이 갖고 가가, 그것도 정치 로비하고 쑤셔대가 돈 뜯어가 가지고 그걸로 골고루 다 뜯어먹고 나눠먹고 사이좋게 살았던 겁니다. 사장부터 직원까지요. 자, 파업 계리 협박하지 말고 파업하세요. 저는 대우조선 문 닫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큐멘터리 3일인가 보면서 거기 회사에 다니는 정말 밑에 있는 분들의 성실성, 회사를 뭐 우리가 읽었다라는 자부심, 이래 쉽게 죽겠느냐 하는 부분, 그런 부분에는 동의를 합니다. 개별 노동자의 아픔도 동의하고요. 그분들의 삶도 보장이 되는 방법이 있어야 된다는데 동조를 하지만은 이 회사는 전체로 봤을 때는 썩어 문드러져서 문을 닫아야 되는 겁니다. 국민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사고는 누가 치고 돈은 누가 해먹고, 국민들이 그때그때 사고 나서 기업들 자빠질 때마다, 재벌회사들 자빠질 때마다 국민 돈으로 메꿔주는 역할을 해야 됩니까? 그 돈이 그렇게 지출되는 과정에서 은행으로 하여금 압력을 넣고 고위층에서 결정돼서 들어가고, 그런 과정에서 돈들이 새고 해먹은 놈들은 따로 있고, 왜 국민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까? 고위관료 정치인, 청와대 관계자부터 시작해서 그 돈을 뜯어먹는데 관여했던 모든 놈들을 깜빵에 다 보내고 났어요. 그리고 직원들이 월급을 반으로 깎겠다 하고, 직원들 중에서 무능력한 사람은 자르겠다 했을 때 살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은 절대 그거 아닙니다. 문 닫아야 됩니다. 오늘 조선일보는 대우조선을 뜯어먹은 하이에나들 해가지고요, 난립니다. 어제부터 아마 말을 잘 안 들으니까 뭐 언론에 좀 이 비리를 좀 폭로해라라고 오다가 떨어졌는지 어쩌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언제부터 이 이야기 했습니까? 골고루 다 뜯어먹었다고요. 부실을 감추려고 1조 5천억을 분식 회계를 했다. 그래가 실제로 엄청난 적자가 난 것을 거짓 흑자로 만들어서 흥청망청 써먹었다. 언젠가는 이게 안 터지겠습니까? 저는 이 회계법인, 관여된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문을 닫게 하고 관련자를 사법 처리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엔론사가 회계 부정 사태로 쓰러졌을 때 미국에요, 정부는 관련 회계회사를 세계적인 회계회사였는데 문을 닫아 버렸습니다. 자, 그 회계법인에 관한 이야기는 따로 한번 하겠습니다. 자, 임직원하고 노조는 5조가 손실이 나 있는 상황에서 877억의 경력금 잔치를 했습니다. 이 회사가 얼마나 더러운가 하면 2013년, 14년 재무상태를 조사했는데 최고 위험 등급 5등급에 해당되고 6,557억의 적자를 2년간에 8,785억의 흑자로 둔갑을 시켜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직원들은 지난해 10월, 12월에도요, 직원 12,000명한테 877억의 경력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5조 원 손실이 드러났는데도요. 작년 상반기에만 3조 원 넘는 영업 손실을 기록해서 성과상여금을 줄 수 없으니까 경력금이라는 명목으로 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적발하기 위한 회계 이 안전 시스템이 있는데 그런 것은 전부 다 작동을 안 했다는 겁니다. 자, 감시자로서 산업은행은 CFO, 즉 대우조선의 이 회계 부분을 다 저기 산업은행에 관계자를 내려보냈는데, 이런 은행의 전문가들이 방만 경영을 알고도 방치하고, 그리고 자기 배당금은 12년간 2,500억을 챙겨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004년부터요, 산업은행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분에 대한 배당금을 2,500억을 가져가서, 그것이 산업은행 직원이 평균 연봉이 9,400만 원 밖에 되는 주요한 근거로 작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조 5천억이나 분식 회계가 있었는데 그거를 적발하는 시스템을 산업은행이 만들어 놓고 또 전문가들을 내리보내 놓고도 2년 전에 흑자 났다는 재무제표를 자기들이 만드는 시스템으로 분석해보니 이미 위험 경보가 나오고 원가를 낮게 반영한 것이 확인이 되었다는 것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난한 겁니다. 저가 수주를 막기 위한 사전심의도 대우조선 말만 듣고 대상을 축소했어요. 계약 13건 중에서 12건이 이게 정말 정당한 가격으로 수주한 거냐, 안 그러면 덤핑으로 싸구려로 수주했느냐라는 부분을 심의도 안 했다는 겁니다. 자, 자회사인 대우조선에 파견된 산업은행 직원들은 대우조선으로부터 법인 하나, 카드 하나 받아가지고 유흥업소 골프장을 아주 그냥 탱자탱자 놀러 다녔습니다.
가족들 서울 다 두고요. 혼자 내려갔을 거니 밤마다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구조조정 감독하러 가서 갑질을 하고 업무 추진비를 카드로만 쓰게 돼 있는 걸 현금으로 또 받아갔습니다. 자, 상당한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을 보면요. 약정 금액보다 1억 2천만 원 이상을 더 쓰는 일도 있었고요. 유흥업소 골프장에서만 2,190만 원을 사용한 일도 나왔습니다. 주말에 공휴일에 쓴 업무 추진비도 3,384만 원이라 그러고요. 현금으로 받아서 업무 추진비를 썼다는 겁니다. 물론 대우조선에서만 다 벌어지는 일은 아닌데요. 원래 그 제도가 경기 좋기로 소문난 데입니다. 이렇게 탱자 쓰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산업은행만 그런 게 아닙니다. 수출입은행도요. 성동조선, 대우하고 지금 비슷하게 되어 있는 이 성동조선의 저가 수주를 허용해서 적자를 키웠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지금 돈이 내려오는 과정에서 정치인이나 관료가 뜯어먹거나 해먹은 걸 빼고 대우조선 내부에서만 벌어진 일도 이렇게 재판 5분 전입니다. 자, 이런데요. 이 회사에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이 회사를 살려요. 저는 문을 닫아야 된다고 봅니다. 노조부터 오나까지, 경영진까지, 오나도 없죠. 경영진까지 전부 살려주십시오 하고 처분에 맡기겠다 할 때 살려줘야 되는 겁니다. 돈 주면 안 됩니다. 자구 노력도 필요 없고요. 문 닫겠다고 해야 됩니다. 정부는 시범 케이스로 앞으로 구조조정이나 여러가지 좀비 기업들이 수천 개일 건데 시범 케이스로 대우조선을 문을 닫을 것을 요구합니다. 국민의 세금을 한 푼도 대우조선에 투입해서는 안 됩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도 정부는 문을 닫든지 직원들이 월급을 반으로 줄이든지 요구를 해야 됩니다.